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오늘은 아주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북중미 월드컵 다다시피 지난 2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탁구 게이트라고 하는,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은 무슨 탁구 게이트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강인 선수가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게 덤벼들었잖아요. 요르단과의 준결승전 앞두고요.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크린스만 감독이 1년도 안 되고 전격적으로 월드컵 대표팀에서 물러나고 황선홍 임시 감독이 지금 사령탑이 돼서 오늘 3월 11일 이달 21일과 26일 태우에서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에 출전할 대표 선수 23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나라 초유의 사건이죠.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게 9년 후배인 이강인 선수가 덤벼들고 또 거기에서 또 하여튼 저는 오랫동안 체육기자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일은 처음이죠. 그래서 과연 황선홍 감독이 임시 월드컵 대표팀의 감독이 되고 나서 대표 선수의 이강인 선수를 발탁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심이었습니다만은 이강인 선수를 황선홍 감독은 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축구협회가 잘못한 거예요. 왜? 감독은요, 최고의 선수를 선발해서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2월 달에 그렇게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의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당연히 대표팀 관리 규정에 의해서 좋게 말해서 자숙의 성찰의 시간을 갖게끔 해줘야죠. 나쁘게 보면 징계 정도로 이렇게 해서 3개월 정도 해줬더라면은 황선홍 감독도 굉장히 편안하게 대표 선수를 선발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축구협회에서 그냥 자기 감독에게 결국은 모든 걸 미뤘어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월 11일 오전 11시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오는 21일 태국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죠. 그리고 원정 경기로 26일 9시 반에 태국에서 열리는 태국과의 경기에 출전할 23명의 대표 선수를 선발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당연히 발탁할 수밖에 없죠. 이강인 선수야 최고의 선수 아닙니까 지금? 크린스만 감독이 황태자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뽑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황선홍 감독이 주장인 손흥민 선수하고 얘기도 나눴다는 거죠. 저는 황선홍 감독에게 여러 가지 비난의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황선홍 감독은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강인 선수를 왜 제쳐놓습니까, 자기가? 당연히 뽑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이 된 이후에 55명의 선수를 놓고 2주간에 걸쳐가지고 지켜봤다는 거죠. K리그가 3월 1일부터 시작됐고요.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23명의 대표 선수를 오늘 발탁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크린스만 감독 밑에서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12명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 제외를 보면은 박영호 선수가 지난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실점하는 데는 박영호 선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정승현 선수, 김태환 선수, 이기재 선수, 왼쪽 수비였었죠. 그다음에 오현규 선수 이런 12명의 선수를 제외시키면서 새로운 선수 2명을 새로 발탁했어요. 광주FC의 정호연,
울산 현대 이명재 선수, 그리고 황희찬 선수하고 김승규 선수는 부상 때문에 결국은 이번 태국과의 두 번 경기에는 나오질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울산 현대의 주민규 선수. 그 주민규 선수가 작년에 15골로 득점 랭킹 1위였습니다. 3년간 그 쉬운 골을 넣었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를 안 뽑을 수밖에 없었다. 뽑을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관심이 모아졌던 것이 이승우 선수였습니다. 손FC에. 이승우 선수도 사실은 13살 때 스페인의 그 유소년 축구팀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2경기 연속, K리그 2경기 연속 골을 넣더라고요. 발재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승우 선수가 대표팀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신장이 1m 70, 체중이 63kg? 제가 보기엔요. 축구는요. 11명이 경기장 안에서 태클도 걸고 몸싸움을 하잖아요. 여기에 말재간이 있어도 이승우 선수는 제가 보기에도, 제가 감독이라도 이승우 선수는 굉장히 선뜻 팔재간도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그런 점에서 저는 이승우 선수가 이번에 또 대표팀에 제외가 됐어요. 발탁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이승우 선수가 스스로 78년에 그 차범근 선수가 서도 분데스리가로 갈 때 매일같이 고기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왜 먹었냐? 체력을 위해서. 이것을 이승우 선수는 좀 눈여겨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메시 선수는 뭐 1m 60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체중은 많이 나가잖아요. 뭐 이강인 선수도 사실은 키가 1m 7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선수는 그 체중도 나가고 뭐 어떤 선수하고 이 부딪혀도 결국은 괜찮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이승우 선수가 결국 이번에 발탁이 되지 않았는데 23명의 선수를 보면은 이제 공격수는 그 주민규 선수가 새로 뽑혔고요. 그다음에 조규성 선수가 들어가긴 했어요. 조규성 선수가 덴마크 미트필란에서. 근데 요즘 그 조규성 선수가 작년 카타르 그 월드컵 대회 때도 뭐 골을 그 가나와의 경기 때 2골 넣으면서 아주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덴마크 미트윌란으로 가는데 요즘 이상하게 썩 축구 팬들에게 기대에 차질 못하지만 일단은 선발이 됐고요. 미드필더로서는 손흥민 선수, 이강인, 뭐 이재성, 홍영석 선수, 벨기에 벤투에서 뛰고 있죠. 황희범 선수, 세르비아 지배지다 있고, 정우영 선수, 그다음에 백성호 선수, 버밍엄 시티. 예, 백성호 선수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결국 유소년 축구를 배운 선수입니다. 진섭 선수, 그다음에 수비로서는 역시 김민재 선수가 들어갔어요. 바이에른 뮌헨인데 요즘 김민재 선수가 지금 주전에서 밀려났어요. 바이에른 뮌헨에. 지금 김민재 선수가 조금 얼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김문환 선수, 조유민 선수, 그다음에 김진수 선수, 김영권 선수, 서령우 선수. 서령우 선수 사실은 이강인 선수와 함께 카타르 아시안컵 탁구 게이트에 사실은 굉장히 좀 그 서령우 선수도 네티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명주 선수, 권경원 선수, 그다음에 골키퍼는 이제 조현우 선수고 김승규 선수 부상 때문에 이제 이번에 발탁이 되지 못했고요. 송봉근 선수, 그다음에 이창은 선수, 대전 시티즌의 이창은 선수 이렇게 그 23명이 그 황선홍 감독으로부터 이제 이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명을 보면 해외파가 12명이고 국내파가 11명입니다. 근데 11명 가운데 울산 현대 소속이 6명의 선수가 있어요.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울산 현대가 2년 연속 K리그에서 우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과연 22일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벌어질 그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우리가 같은 조에 싱가포르, 중국, 태국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싱가포르를 우리가 5대 0으로 이겼고요. 또 뭐 중국을 또 3대 0으로 이겼고요. 뭐 태국은요, FIFA 랭킹이 101위예요. 우리가 22위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역대 전적을 보더라도 우리가 31번을 이겼고 9번을 지고 5번을 비겼어요.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태국과의 경기에서 한 2골 이상, 3골 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축구라는 건 알 수가 없죠. 축구라는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황선홍 감독은 많은 그 스포츠 팬들의 여러 가지 그 비난의 소리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도 이강인 선수를 선발했는데, 황선홍 감독에게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황선홍 감독은 최고의 선수를 선발해서 무조건 태국전에서 이겨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황선홍 감독도 아다시피 파리 올림픽 축구 감독이면서 지금 그 북중미 월드컵 임시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이달에 2번 태국과의 경기가 있고 6월 달에 A매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5월 초에 월드컵 축구 감독을 선발하겠다는 거죠. 근데 모르죠. 그때 이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국과의 경기에 성적이 좋을 것 같으면은, 옛날에 허정무 감독도 23세 이하 선수하고 대표팀 감독을 맡은 적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2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을 태국과의 경기에 과연 이강인 선수가 어떤 모습으로, 또 황선홍 감독이 선발부터 기용할런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 황선홍 감독으로서는 저는 당연히 이강인 선수를 선발할 수밖에 없었다. 단 문제 비난을 한다면 그 축구협회가 2월 달에 문제가 됐을 때 성찰의 시간을 좀 줬더라면은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이강인 선수를 놓고 어느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 대표팀에서요 40%고 이강인 선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표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46%였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하여튼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릅니다만은 대체적인 얘기는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아주 잘못했고, 본인도 또 런던까지 날아가서 선배인 이 손흥민 선수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일일이 선수들에게 또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있었던 황선홍 감독의 대표 선수 23명, 일단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 발탁이 됐고, 이것은 황선홍 감독에게 절대 비난을 할 필요성이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축구협회가 2월 달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성찰의 자숙의 시간을 갖출 수 있게끔 해줬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내일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태국 전사들, 손흥민 선수가요, 정말 제가 놀랐어요. 손흥민 선수가 또 2경기 연속 골을 넣네요. 역시 월드 클래스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래요. 그 이유가 있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 감독이, 왜냐면요, 완전히 이제 이 월드 클래스가 되고 최고의 선수가 되고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10%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내일 이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